2021회 직업심리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1번 다음은 로우가 제안한 8가지 직업 군집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8가지 했으니까 항상 비교해서 다른 거와 또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6가지 직업군 나오면은 이거는 홀랜드입니다. 육각형이로 8가지 군 하면 로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품과 재화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된 직업을 포함하는 군집이다. 운송과 정보통신에 관련된 직업뿐만 아니라 공학, 기능, 기계무역, 대인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며 사물을 다루는 데 관심을 둔다. 이거 쭉 봐도 보니까 이건 기술식이겠죠. 문장이 좀 그렇지만은 이건 상식적으로 표현이 중첩되는 부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직업 적성검사인 GATB에서 측정하는 적성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해당하지 않는 거 할 때는 요새 날씨가 좀 덥죠. 기상에 상당히 관심이 많죠. 오늘, 기상이 어떻습니까? 일기예보가 어떤가 이렇게 관심이 참 많은 시절입니다. 그러나 직업 적성 검사라 하더라도 이 기상과는 아니더라. 이 분야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했죠. 기는 기계적성이요. 바로 나왔죠. 상은 상황 판단력이요. 과는 과학적성이 됩니다. 여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서 출제되니까 이러한 것의 기상과를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23번입니다. 직무 특성 양식 중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반응을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 신속, 속도, 인내, 리듬, 이건 인내지. 인내심, 끈기. 지역 이민할 때 지구력도 되지만, 윤권 반죽의 끈기, 인내심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네. 상호작용에서 반응을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니까요. 딴 거는 길이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24번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입니다. 직장 내 소음, 온도와 같은 물리적 요인이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죠.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역할 모성 등이 있다. 이게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역할 갈등, 과부하, 역할 모성, 또 2개 더 있죠. 과제 특성, 또 조직 문화 특성, 이 5가지는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 스트레스 발생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직무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가 되죠. 매개 변이, 조절 변이라고 했죠. 사회적 지지. 그 중에 이것은 개인 속성이 아니고 외부적 속성이죠. 왜? 사회적 지지는 밖에서 해주니까. 4번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과 부정적 관계에 있으며 모든 스트레스는 항상 직무 수행에 성과를 떨어뜨린다. 그렇지 않죠. 역류자 행위라고 했죠.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습니까? 수행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직무 수행 성과를 떨어뜨린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번입니다. 진로 심리검사 결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검사 결과는 가능성보다는 확실성의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 생각해보면 틀린다는 표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확실성의 관점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검사 결과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 기대 밖으로 나쁘게 나왔다.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검사 안 하면 못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뭘요? 좀 점수가 기대하고 다르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능성.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어떤 공정성을 잃어서도 물론 안 되겠죠. 내담자가 검사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리해야 한다. 검사 결과로 나타난 강점과 약점 모두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검사 결과는 내담자가 이용 가능한 다른 정보와 관련하여 제시돼야 된다.
그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요. 검사도 상당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뭐 검사만 그게 전부 다라고 하면 상담사 필요 없죠. 심리 검사자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부분이니까 다른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제시를 한다. 요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검사 결과는 확실성의 관점보다는 뭐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26번입니다.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우리 요걸 PAQ라고 하죠. 출제가 직무 분석에서 자주 됩니다.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PAQ의 특징은 표준화된 분석도의 개발이 어렵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표준화된 분석되고 개발이 이거는 쉽습니다. 쉬우니까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PAQ. PAQ는 표준화된 분석도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어렵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직무들에서 요구되는 인간 특성의 유사 정도를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직위 분석 질문지 PAQ가 있다. 과제 중심 직무 분석에 비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우리가 직무 분석이 있고 직무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과제가 됩니다. 과제 분석이 있어요. 그러나 과제 분석은 직무 분석보다 범위가 더 크죠. 그러니까 폭넓게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분석도의 개발이 어렵다가 아니고 이거는 쉽습니다. 어려운 건 뭐가 어렵냐? 과제 분석 이 질문지는 어려워요. 왜? 과제는 정말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 직무 분석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제 분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시고 27번입니다. 여하튼 작업자 직무 분석하면 표준화된 분석도 개발 쉽다. 이렇게 요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7번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론의 핵심 기전은 직업적 자아 개념이다. 문심자 형태라고 해서 자아에 중요시하죠. 직업 선택은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적응 과정이다. 상호작용 나와서 틀린 건 없겠죠. 진로 발달은 유아기에 시작하여 성인 초기에 완성된다. 요거 이제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발달 단계가 성탐, 학, 유지기, 쇠퇴기 뭡니까? 65세 이후까지 이렇게 쭉 되죠. 전생의 발달 이론만, 슈퍼는. 진로 발달도 전생의 발달 이론이기 때문에 성인 초기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성인 초기에 완성되는 건 누구냐? 긴즈버그입니다. 긴즈버그는 24세 끝나요. 여태까지. 이게 환잠현 세 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환잠현. 요거는 슈퍼거든요.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슈퍼는 여기다가 유지기 쇠퇴기까지 두 단계가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번 직업 발달 과정은 본질적으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똑같더라도 우리가 에릭 버는 자아와 성격 관계를 연결시켰지만 이 자아 개념을 발달시킨다. 이런 걸로 나오는 것은 슈퍼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직무 수행 감소되겠죠. 직무 불만족도 생기겠죠. 결근이나 이직도 할 수 있죠. 스트레스 받아 한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날 출근을 못하거나 결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스트레스의 결과가 아니고 뭘까요?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죠. 결과고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9번, 또 스트레스 문제 나왔죠? 원래 이래는 스트레스 문제가 세 문제 나왔습니다. 앞에 스트레스, 여기 있죠? 세 문제. 15점 차지하네요. 스트레스 원인 중 역할 발동 어디에 해당되는가? 역할 발동은 직무, 전부 다 직업이니까 우리가 여기 다루고 있는 것은
직업 관련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의 중에서 5가지가 있죠. 과제 특성, 그 다음에 역할 갈등, 역할 과다, 역할 모호, 조직 문화 특성, 이렇게 5가지. 이거는 전부 다 직무 스트레스 원인이 되겠습니다. 30분입니다. 하 선수의 특성 이론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여기 아마 카페에서 보면 요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전부 틀린 걸 찾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증명할 필요가 있고요. 1번. 틀린 걸 찾아봅시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가 일치할수록 직업적 성공 가능성이 크다. 구간 독자 이렇게 되겠죠. 특성은 특정 직무의 수행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했는데, 자, 여기에서 원래 원래 여기 이제 특성 요인 가능성, 특성 이론하고 요인 이론이 보태져서 파슨스라든가 윌리엄슨의 이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은 구간 독자가 나와 있는데, 요인은 뭐냐면은 특정 직무의 수행에서 요구되는 조건, 요것을 우리가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론 제가 설명할 때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처음 나왔어요. 굳이 안 나오는 걸 할 필요 없잖아요. 처음으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특정 직무의 수행에서 요구되는 조건, 가능성, 조건 나오면 이거는 특성이 아니고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심리 검사를 통해 가변적인 특성을 측정한다. 이것 좀 애매하죠. 그러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번 문제는 특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요인에 대한 설명이더라. 이렇게 보시고 31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은 학교에 실시하는 성취도 검사나 적성검사의 점수, 학교 이래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학교의 내신, 9등급, 그래서 스테9 이렇게요. 스테9이라고 하고 표준 등급이라고 하죠. 이렇게 답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규준이, 규준의 종류는 100분위 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 등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령 규준은 서열에 따른 이게 다른 거예요. 학령 규준은 연학선이라고 겨져 있지만은 32번에 어떤 흥미검사 A의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말은 신뢰도 검사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죠. 일회성이 아니고 일관성이 돼야 됩니다. 일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흥미검사를 처음 치렀을 때 받는 점수가 얼마고 다시 치렀을 때 점수가 비슷하다. 이게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보면 딴 거는 여기 일관성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신뢰도 하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가장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3번 직업 선택 문제들 중 비현실성의 문제와 가장 거리가 있는 것은 비삼성이죠. 현실성이라고도 하고 비현실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직업 상담학에서 나온 게 이게 심리학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학 심리학을 통합 교재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비현실성은 현실에 정확히 결정했다는데 비불가이죠. 현실성의 세계는 비현실형이 있고 불충족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강압형이 있습니다. 비불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수준보다 높은 거, 불충족은 수준보다 낮은 거, 강은 적성은 있는데 흥미가 없는 겁니다. 적성은 있는데 흥미가 없는 이게 강압형이에요. 볼까요?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적응하기로 결정했다 할 때 결정성이죠. 그래서 비현실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 높은 게 바로 비현실성이 되겠죠.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만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는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 수준보다 낮은 걸 하니까 충족이 안 되죠. 불충족형이 되겠죠. 자신의 적성 수준에서 선택을 하지만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 않아요. 흥미가 없다. 이게 강압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불감을 딱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나 흥미나 여기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정하지 못한다니까 이거 뭡니까? 비현실성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결정성에 관한 문제죠. 위에 34번입니다. 소외 양상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있습니다. 무기력감, 자유와 통제의 결핍 상태.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 따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상식적으로 이럴 경우에 대처를 하면 됩니다. 자유와 통제의 결핍 상태, 무의미감, 경영 정책이나 생산 목적 등의 목적으로부터의 단절, 자기 소원감, 직무에 자신이 몰두할 수 없는 상태, 고립감,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을 느끼는 심리 상태. 여기 딱 나왔죠. 지루함이나 단조롭다는 게 고립하고는 다르죠. 이게 권태감이겠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학자와 가장 관련이 있는가? 학습 경험을 강조하는 동시에 타고난 개인의 재능의 영향을 강조했다. 유한학과가 뭡니까? 유한학과에서 학습 경험 나오죠. 학습 경험을 강조하는 개인의 타고난 재능. 바로 뭘까요? 유전적 요인이죠.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이건 누굽니까? 크럼볼츠의 유무한 환경학과 사회학습 1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되고 나머지는 별로 안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몰라도 좋습니다. 학습 경험 강조하고 타고난 재능 강조를 하면은 뭐다? 크럼볼츠의 유한학과. 유한학과는 크럼볼츠더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6번 홀랜드가 제시한 육각형 모델과 대표적인 지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현실적 이용, 조종사, 운전사 이런 건 전부 현실적 이용이죠. 맞네. 탐구적 이용,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든가 또는 어떤 지도자, 기업 지도자. 여하튼 지도자는 뭔가 앞에서 막 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치형입니다. 막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탐구적인 종교 지도자는 탐구적 이용이 아니죠. 그 다음에 관습형 유형은 사무원이라고 했죠. 정치가가 바로 진칭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유형, 배우, 예술가죠. 배우 예술가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창의해야 되니까 예술형이 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건 잘 몰라도 현실적 유형, 비행기 조종사 나왔으니까 좋은 특징을 하죠. 37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 검사가 그 증거로 사용된 현재의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정도를 나타낸 타당도입니다. 요거는요, 타당도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타당거리는 길이라고 해서 준거 타당도, 준구 안내라고 했죠. 준구 안내, 구성 타당도,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준구 타당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준구 타당도는 점을 본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준구 타당도는 예동입니다. 즉 예언 타당도는 예언이니까 미래점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 타당도입니다. 동시 타당도는 현재점을 봅니다. 현재점. 이게 이제 구분하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한 검사가 그 준거로 사용한 현재의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니까
이것은 현재를 알아보니까 동시타당돼요. 동시타당. 근데 아무리 보아도 이 동시타당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도 할 때 동시타당도를 일명 무슨 타당도? 공인타당도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동시타당도나 공인타당도나 같은 그 표현이더라. 타당도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점이니까 이거는 동시타당도인데 공인타당도와 같은 표현으로 쓰인다. 이 용어를 우리가 익히는 그런 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공인타당도 아니고 동시타당도로 했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답을 쉽게 맞출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성타당도는 항상 당도가 구성 90%더라. 그래서 화장실이 자주 간 데서 요소변이 나와야 됩니다. 요인 분석,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예언타당도는 이 중도타당도에 속한 예동을 한다고 했죠.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또 내용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논리적 분석 이런 게 나오면 이건 내용도 심리검사에 내용 분석하는 거는 아주 정말 전문가라야만이 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동시타당도나 공인타당도 같은 말. 왜 현재 점을 봐야 되니까 이게 시시한 검사를 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공인받은 믿을 수 있는 걸로 해야 이렇게 현재 점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점으로 제가 바꿔서 표현한 점 양해해 주십시오. 38번 진로나 적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검사로 적합하지 않을 때 여기 보면 진로, 사후검사, 자기 탐색 검사, 안전 운전 검사 있는데 주체 통합 검사 하는 거는 우리가 검사에서 객관적 검사가 있고 투사적 검사가 있습니다. 투사적 검사. 주체 통합 검사는 우리가 이걸 원래는 이 TAT라고 해요. TAT라고 하는데 이것은 투사적 검사로서 주관적 검사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HTP 집, 나무, 사람을 그려가지고 상담을 하는 그 해석을 하는 게 있죠. 이게 HTP 검사. 이런 건 전부 다 뭐 해석하는 어떤 객관적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석자의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주체 통합 검사, HTP, 로샤 잉크 반점 검사 이런 것 등등이 해당됩니다. 잉크 반점 해놓은 그림 보여주고 어떻게 보이느냐 그 표현을 가지고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요. 이걸 일종의 심리 검사예요. 주체 통합 검사는. 그래서 이거는 진로나 적성을 측정하는 검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 검사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투사적 검사이기 때문에. 39번 직무 분석의 분석 자료의 분석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가공된 정보로 구성해 있다는 거죠. 가공된 정보. 직무를 분석할 때 가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바로 그게 안 되죠. 이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직업 정보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직업 정보에는 수분가죠. 수분가, 수직 분석, 가공. 그때는 가공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직업 정보는. 그러나 직무 분석 자료에는 가공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사업은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요. 직무 분석 자료는 가공하면 곤란하다. 40번입니다.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자, 이 프로그램 할 때 교육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 이건 아예 익혀 주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를 알아야 돼. 필요.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이걸 요구 분석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니즈 분석이라고 합니다. 니즈. 니즈 분석. 니즈 분석.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요 분석을 가장 1차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해야 될까 하는 단계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